항상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는 이거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외롭죠.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톤 앤 매너의 차코치입니다. 오늘은 임승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톤 앤 매너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셨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교수님 이야기가 안 빠지고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아니면 많은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되었네요. 아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까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그냥 교수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미지가 좀 라떼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 벌써 나왔네요. 라떼는 마리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요. 학창 시절에 대학 때는 바디빌딩을 했었습니다. 원래 또 중앙대가 바디빌딩이 아주 강해서 전통이 또 있었고 중앙대에. 그래서 바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 운동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아웃풋을 얻어내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운동을 하니까 많이 물어봐요. 그때 광화문에 있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물어보는데 대학교 1학년 마쳤는데 뭐 전공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창피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뭐 광화문 사거리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가 가까워서 교보문고에 가서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책 한 권하고 운동 생리학 책,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두 권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끼고 살았습니다. 특히 운동 생리학 책은 어떤 이야기 딱 나오면 몇 페이지 어디쯤에 그 문장이 있다가 나올 만큼 이게 한 번 본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운동 과학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창 시절에 이루셨던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갔던 게 네. 미스터 서울이었고 네. 일반부 2등 딱 하고 그만했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할 생각을 했었고 네. 대학원을 진학하면서는 운동보다는 공부 쪽에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끝으로 이제는 진학을 위해서 이제 공부 쪽으로 가셨는데 그럼 대학원도 전공이 운동생리학이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운동 생리학을 전공으로 이제 생각했던 건 지금처럼 스포츠 의학이나 운동 처방이나 이런 쪽이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공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체육교육과였기 때문에 동기들은 임용고사를 보는데 임용고사 준비를 할까, 대학원을 갈까, 가면 무슨 공부를 할까 이제 이 생각을 한참 동안 학부 때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교 3, 4학년 때는 정말 자기 진로를 군대도 갔다 왔는데 진중하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졸업하면 임용고사가 안정적이긴 하다. 그런데 그럼 또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 나는 운동과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은 있는데 이거를 해도 될까? 그러면서 고민을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걸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보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배운 거하고 좀 갭이 있다. 그런데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으면 먹고는 살겠다. 그 원하는 쪽 공부를 해야 나중에 내가 교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업인으로서 괜찮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공을 이제 운동 생리학을 택했지만 운동 처방이나 스포츠 의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 4학년 때 ACSM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패컬티가 왔었어요. ICSM 회장이 왔고 제가 2회 때 교육을 들었는데 그때는 시험도 영어로 봤어요. 영어 시험 문제. 네. 영어 시험으로 필기, 시우기.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거 끝나고 뭐 써먹을 때도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뭔가 아쉬움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저도 네. 집이 뭐 이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등록금 제가 벌었었거든요. 네. 제가 벌어서 이제 대학원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 직장도 때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게 석사 마칠 때쯤 그 태능에서 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1급 운동 네. 처방사 교육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려고 IMF 때인데 남들은 안 잘리려고 버둥버둥 할 때 저는 그냥 과감히 두산에서 하는 그런 피트니스 센터였는데 그걸 그만두고 생체1급을 들어갔죠. 이때는 그 연수 기간이 길었었죠. 길었죠. 180시간이었고 예. 자격증 교육을 받는 데가 거기가 예전에는 체육과학 연구원이었거든요. 예. 지금 이름이 좀 바뀌어서 뭐 스포츠 산업 개발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체육과학 연구원에 있는 국민체력센터 네. 거기 운동 처방실로 연수가 끝나자마자 이제 취업을 했죠. 마침 티오가 났고 마침 또 잘 봐주셔가지고 운 좋게 취업을 성공했죠. 네. 이때 김병곤 코치님을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하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가짜 뉴스고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가진 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네. 고민을 했죠. 근데 사실은 저도 많이 아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아는 게 없는데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A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오고 B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논문 여긴 이렇게 나오고 여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좀 고차원적인 질문이나 대화가 되면 좋겠다. 보통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럼 국민체력센터에서 주로 하셨던 일은 그 처방 관련된 일이었나요? 예, 국민체력센터 스텝 중에 제가 막내여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정말 청소도 했고요. 기초체력 검사, 그때 사이벡스 6000인데 이게 투체어 시스템이거든요. 그거 하고 770에서 등속성, 근기능 검사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운동부하 검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도 운동 지도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선배 형들한테 좀 불만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요. 거기 오는 뭐 국가대표 선수들, 프로 선수들, 뭐 일반인들,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는 정말 평생 얻기 어려운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력센터에 계시다 나중에 팀을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거기 있다가 LG 트윈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병곤 박사님이 먼저 가셔서 너무 잘하니까 그 옆에 있는 두산에서 샘내가지고 김병곤 박사님이 국민체력센터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산 베어스에 계셨을 때는 주로 AT 일하신 거죠? 예, 선수 트레이너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오래 못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현장이 그때만 해도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런 느끼는 갭을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충족을 시켜보자라고 이제 두산을 오래 못하고 사실 좀 죄송스럽긴 했는데요. 오래 못하고 바로 박사과정에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쉰 날이 별로 없고요. 바로 또 어떻게 해서 또 일을 시작하셨네요. 제가 대학원 등록금을 벌어야 돼서 그럼 이때 들어가신 직장은 어디신가요? 하늘 스포츠의학 클리닉이었죠. 네, 지금의 하늘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늘병원에서도 실장님으로 계셨었죠? 거기서도 있었죠. 논문을 써야 되니까 데이터를 이제 좀 수집을 하고 실험도 해야 되고 근데
학교 다니는 것까지는 뭐 하루 어떻게 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다녔는데 논문 실험까지 하면서 막 하려니까 병원에 좀 눈치가 보이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갔고요. 교수님 이렇게 박사 논문 준비하시고 임용 준비하셨을 때 연간 논문을 거의 10편 이상씩 쓰실 때도 있으시고 그랬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 가짜 뉴스고요. 10개는 아니었고요. 한 10개 가까이는 썼었어요. 10개 가까이는 썼었습니다. 근데 연간 그렇게 논문 쓰셨을 때도 강의를 계속 다니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 강의하면서 네. 학회 발표도 하고 책 작업도 하고 자격증 시험 보고 그리고 그렇게 논문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하세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는 이거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외롭죠. 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렇게 뛰어난 천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성실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교수님 영상이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직접 다 편집하시고 스토리 짜시고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죠, 강의하시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이얼 전화기 지금 주고 쓰라면 쓰시겠습니까? 안 쓰죠. 그리고 기차표 예매할 때 어플 쓰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 찾을 때 티맵 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디지털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일단 우리 모두가 소비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육자다 보니까 디지털 정보를 생산해야 되는 생산자 입장이 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생산 기술, 가공하는 기술 이거를 내가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처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세상은 이전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건 남아있어요. 온라인 강의 예전보다 비대면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피트니스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과 관련해서 온라인과 관련해서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술이에요. 원천 기술이에요. 영상 만들어내고 그걸 편집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까지 이 원천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분명히 뒤처지게 될 겁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알던 라디오에서 TV로 넘어가는,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약 100년 정도가 걸렸다면 지금은 TV에서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계들은 정말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은 지금 잘 적응하셔서 벌써 비대면 이렇게 교육 그리고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전공자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1대1 또는 이제 다수에 대한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레슨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는 레슨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는 계속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그 대학생들이 하는 그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고민이 제일 큰지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해결보다는 도움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고민이라면 주로 이제 진로죠. 졸업 후에 어떤 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제 전공을 살린다면 어느 쪽으로 살릴 것이냐. 근데 이제 서울만 해도 운동과 관련된 그런 취업 자리가 꽤 있는데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은 인구 밀도도 좀 떨어지고 이거 관련된 스포츠의학과 관련된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자리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졸업 후에 어떤 자리를 추천해 주려고 그러면 돈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저도 제가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어야 돼서 그게 중요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조금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의 기준은 이 경험이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나중에 내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해내는데 경험이나 경력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거쳐봤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선택에 있어서 급여가 선택의 기준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향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그 꿈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이걸 우선 가치로 두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딱 제가 당부드리면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주 간절하게 하고 싶어야 돼요. 정말 일어나서 매일 아침 기도할 수 있는 제발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들어간 희망, 꿈 이렇게 돼야 그걸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냥 막연히 이거 잘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는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죠? 조금 더 냉정해지시고 조금 더 간절하게 바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 진심 어린 이런 조언과 그 교수님의 라떼네 말이야 참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주 모시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멀고요. 네. 가끔씩 오겠습니다. 가끔씩. 네. 그러면 서울 오실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꼭 교수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휘트니스 톤앤매너의 차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